입법 과정이라는 게 나오네요. 아, 우리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 법 하나를 만들려면 일단 법은 헌법과 일반 법률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런 헌법 규정이 있는데 이걸 고치려면, 모든 국민은 평등하지 않다로 고치려면, 그렇게 고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이 조항을 그럼 없애거나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회에 있는 국회에 현재 있는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걸 고칩시다 라고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안. 그래서 공고를 해요. 대통령이 20일 이상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걸 고치려고 해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국회가 의결을 해요. 제적 3분의 2. 만약에 지금 300명이 있다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200명이 우리 다 동의할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투표를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하는 거죠. 먼저 제안할 때는 과반수 151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200명이 찬성해 줘야 돼요. 그걸 거쳐서 마지막으로 뭐래요? 국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가 또 찬성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 중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과반수가 이 조항 없애는데 동의할게 라고 해줘야지 마지막에 대통령이 공포해서 없앨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복잡하죠? 왜? 이 헌법 조항이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사실은 이건 고쳐서는 안 되는 조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고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헌법에 대통령은 5년으로 하고 중임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한 번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을 고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대통령의 임기와 그 중임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일반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 고치는 절차를 봐볼게요. 헌법보다는 훨씬 쉽겠죠? 일반 법률을 할 때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부에서 우리 이 법 만들자고 하거나 국회의원 10인 이상, 10명이 모이거나 아니면 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조직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단 안이 제출이 돼요. 어떤 법률을 만들자.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새치기 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새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새치기 하면 벌금 5만 원 내자라는 법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부가 이 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10명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들자고 할 수도 있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만들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10명이 중요한 거죠. 이게 문제에 만약에 5명이라고 나오거나 20명이라고 나오거나 15명이라고 나오거나 이러면 틀렸죠. 딱 이건 기억해야 돼요. 10명. 법을 제출할 때는 10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또 위원회가 있는데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또 단체예요. 여기서 한번 심사를 또 받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적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내요. 이것도 또 중요하죠.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 아까 국회 헌법은 여긴 제적 과반수, 의결할 때는 제적 3분의 2였죠. 이걸 다 알아둬야 돼요. 헌법일 때는 이렇고 법률일 때는 이렇다.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률이 의결된다. 그래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이 효력이 발생해요. 효력 발생. 그래서 보통은 공포할 때 그럼 이 법은 6개월 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해요. 그러면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이제 새치기 하면 벌금 5만 원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부 거부라는 제도가 있죠.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이거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공포를 안 하고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죠. 대통령제의 요소인데 이 법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새치기 좀 했다고 벌금 맨날 내면 좀 국민들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다시 논의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그러면 우리 5만 원 말고 한 3만 원으로 할까요? 이렇게 고칠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겠죠. 우린 그냥 5만 원으로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이 의결에 관한 요건이 바뀌어요. 제적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그래서 처음 의결할 때보다 재의에서는 더 요건이 강화되죠. 근데 강화된 요건으로 의결하면 이때 효력이 확정이 돼요. 다시 대통령은 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보호할 개념은 국회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뜻인데요. 둘 다 어떤 국회 내부의 단체에 해당은 돼요. 국회의원끼리 이제 조직이 있는 거죠. 근데 쉽게 말해서 교섭단체는 정당이 교섭단체를 하나씩 만든다. 그러니까 정당의 의논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다. 뭐 외교, 교육, 그다음에 뭐 식품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회의기관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아셔야 될 건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30명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면 교섭단체 하나 만들겠죠. 근데 어떤 정당이 10명이에요. 그리고 5명인 정당이랑 또 6명인 정당이 있어요. 그럼 얘네는 각각 하나의 교섭단체는 못 만들지만 이 세 단체가 모여서 하나의 또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